바로 3부 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마인드셋은요, 뭐 영어를 못하면 나는 거기서 혀 깨물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살았어요. 그 당시 이제 저 말고도 이제 의대생이 몇 명 있긴 있었는데 되게 적었어요. 뭐 부산대 의대생 하나 있었더만 그 당시에, 그 밴쿠버 전체에서. 저 중앙대 의대, 부산대 의대, 뭐 그 다음에 의대생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들 가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보면 일반 대학교 학생들, 뭐 그때 토프 뭐라고 하지 그거, 그 뭐라고 하는데, 영어 교사 자격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그거 따러 오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뭐 거기서 캐나다로 무슨 토익 공부를 하러 오는 그런 바보 같은 인간들도 엄청 많았어요. 물론 그냥 놀러 오는 애들도 많았고 쉬러 오는 애들도 많았고, 근데 가끔 보면 저같이 독종들이 있었죠. 그런 독종들 중에 어떤 여자애는 뭐 한국인은 아예 말을 안 해요. 좀 그거는 오반 것 같고, 저는 이제 정해놓고 뭐 아침부터 학원 끝나서 집에 갈 때까지는 영어로만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친구들 만나면 한국말 쓰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해서 했죠. 그리고 이제 스스로한테 대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때 1,400만 원, 집 상상이 가세요? 10개월을 사는 동안 비행기값 포함해서 1,400만 원으로 끝냈다니까요. 10개월을 1,400만 원으로 비행기값 포함해서. 심지어 중간에 여행도 한번 갔었어요, 차 빌려서. 솔직히 나는 이건 기록이라고 본다. 아무도 못할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나중에 3개월 이후에 학원도 안 다니고 그 학원비를 아껴서 튜터를 하고요. 그리고 집에 앉아가지고 영어 테이프 보고 CNN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나마 영어 할 일이 있는 거는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혹시 우연히 만나면 뭐 상점에서 뭐 하고, 뭐 그 정도? 그렇게 살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독종으로, 그런 건 있었다. 이제 저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차원에서 일주일에 한번, 지금은 가끔 캐나다 밴쿠버 그 다운타운 사진 보면요, 이렇게 UFO 같은 그런 건물이, UFO 같은 지붕 가진 건물 하나 있거든요. 그 건물이 주변이 지금은 되게 이제 달라졌는데, 옛날이랑 그 당시에는 그 건물이 그 덜렁 있고, 그 밑에 1층에 그 건물 7층인가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제 에이전트 kissv.com 그 사무실이 있었고, 거기 가면 이제 한국 인터넷이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태조왕건 스크립트 다운받아서 가끔 보는 게 이제 그나마 학원 끝나고 잠깐 시간 나면 취미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층에 보면 라면집 있어요. 한국 사람이 하는 라면집. 그 한국인이 하는 라면집. 거기 가면 그 라면이 그 당시 돈으로 $5였어요. $5. 그 당시 환율이 800원대 초반, 한국 돈으로 4천 몇백 원. 그거 이제 플렉스 하는 거죠. 일주일에 딱 한 번 나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외식하는 게 저에게 주는 선물. 그거 말고는 뭐, 그때 너무 연어가 질려가지고 맨날 그 집주인이 연어를 그렇게 도시락으로 싸주는 거예요. 연어 샌드위치. 하도 먹다가 질려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도저히 못 먹겠어가지고 연어를 세상에 거지한테 주고 막 이랬습니다. 그때 지금도 연어를 안 먹어요. 그래서 연어를 한 6개월 먹으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점심은 뭐 그 연어 갖다 버리고, 연어 샌드위치 갖다 버리고 $1 피자로 이제 해결하고 뭐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자린고비처럼 살았고, 이제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그 출발할 때 몸무게가 82kg인가 그랬거든요. 지금이랑 비슷하죠. 근데 돌아오는 날 몸무게를 쟀더니 세상에 55kg예요. 82에서 55. 자연적으로다가. 그래서 뭐 어쨌든 못 먹고 피골이 상접해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살아도 사람이 지치잖아요. 지치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때 3개월 그 영어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영어학원에 졸업을 했잖아요. 제 나름의 졸업 기념으로 영어학원에서 친해진 그 형 하나, 누나 하나, 나 부산대 의대생 걔, 또 여자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도요타 조그만 차 하나 빌려가지고 밴프로 이제 여행을 갔죠. 4박 5일인가 여행을 갔는데, 그때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었어요. 이제 국제 운전면허증은 없었고요. 국내 운전면허증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운전을 조금 할 줄 아는데, 한국에서 뭐 그냥 겨우 연수 살짝 받은 정도? 왜냐면 어쨌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 형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밴쿠버에서
캘거리까지가 거의 1000km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돌아오는 길이도 이제 1000km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형이 계속 운전을 한 4일, 3일 연속으로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여기 운전할 수 있는 사람 있냐? 제가 저 운전할 줄 안다고 그랬죠. 운전 당연히 못하는데. 근데 딱 보니까 도로가 한산하고 널찍널찍해서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면허는 있는데. 사실 불법이죠. 걸리면 뒤지는 거죠. 제가 좀 약간 불법을 저지르는 스타일이라 그냥 이거는 내가 볼 때 딱 도로 연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전대 잡아가지고 캘거리에서 밴쿠버까지 돌아오는 길에서 한 700km, 800km 정도는 제가 했죠, 혼자. 처음엔 덜덜덜 떨었는데 한 200km 하고 나니까 껌이 된대요. 그래서 그때 연수를 셀프로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국제운전 면허증도 없이.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밴프 여행 가면서 거기서 뭐 광활한 대자연에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캐나다를 엄청 사랑하게 됐죠. 사실 밴쿠버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건 아니고 밴프 내셔널 파크, 그 감동의 쓰나미, 초원 위에 펼쳐진 하늘의 구름의 그림자들, 뭉게. 그때가 날짜가 여행 갔을 때가 한 5월이나 됐었거든요. 강물은 완전히 에메랄드 빛깔이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제가 여행을 캐나다로 다시 이제 가족도 데리고 가게 됐는데, 그때 엄청난 임프레션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때 갔었던 코스를 그대로 다녀왔죠.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나중에 이제 돌아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여기서 이제 간 김에 하도 지겨워가지고 한 2년은 있다가 올 생각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사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년 만에 돌아오는 걸로 마음 먹고 제가 10개월 15일, 정확하게 10개월 절반 정도를 머물고 한국으로 이제 귀환을 했죠. 저는 뭐 자부심은 있습니다. 기간 대비 최고의 효율을 뽑았다. 물론 지금 외국인과 대화에는 별 불편함은 없고, 물론 뭐 걔네들이 듣기에는 좀 어색하고 브로큰 잉글리시 당연히 있고요. 제가 옛날보다는 좀 까먹은 것도 물론 있겠고, 근데 최근에 뭐 스픽을 해가지고 많이 이제 다시 많이 좋아졌고,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됐고, 아직도 뭐 유연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알면서도 사용하지 못하는 수거나 단어들 많이 있고, 영원히 가야 될 길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시간 내서 공부를 하면 좋긴 한데, 해야 된다 하면서 뭐 일하랴, 주식 투자하랴, 정치도 관심 가지랴, 집안도 돌보랴, 뭐 사업도 하랴, 뭐 굉장히 운동도 하랴, 바빠가지고 사실 핑계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영어 쪽으로는 전진하고 싶어요. 계속 해볼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스픽을 맨날 하는 이유는, 일주일에 4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갈 때는 하니까. 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게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머릿속에서도 이렇게 장문을 하는 거, 그 장문한 거 입으로 내뱉는 게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만 내뱉는 연습을 해서 적어도 그게 이제 붙어 있게 하려고 계속 이제 연습 노력을 하죠. 뭐 혼자 하니까 뭐 브로큰 잉글리시라도 상관없고, 가끔은 용기 내서 녹음도 해보고, 지난번에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한 거고, 그냥 제 생각대로 삽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캐나다 생활을 그렇게 했고, 일반적인 의대생들이 하지 않는 그 당시에 소중한 경험을 했고, 인간 자체가 뭔가 좀 저지르는 스타일이고, 뭐 저지르고 교정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의 분야에서는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주류의 어떤 의사들과는 조금 다른 길을 가기도 한 것 같고, 뭐 오늘은 캐나다 썰의 브로드하게 전반적인 캐나다에서의 생활 어떻게 가게 됐는지 뭐 그런 거 한번 녹음해 봤습니다.